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실업수당 이제 12월 말로 종료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걱정도 많으시고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없지만 지금 많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들을 제가 좀 종합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거 제가 좀 안내해 드릴게요. 실업수당 연장이 가능할지 아니면 또 2차 스티뮬러스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지 조건부가 붙을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그 불이익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특별수사대까지 동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1차 스티뮬러스 1200불을요, 자격 미달인데도 자동으로 나와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게 IRS에서 자발적 반납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조금 이런 부분도 한번 나눠볼게요. 새로운 법안에서 주 300불씩 연방 지원금을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많은 기워커들, 컨트랙트들,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실업률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집 페이먼을 못해서 쫓겨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산정하려고 지금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되는 거는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실업수당은 주당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지,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일지, 적용 날짜는 언제부터인지, 소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2차 1200불 지원금은 또 언제부터 지급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언론사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요. 주당 300불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위클리 베네핏 100불 리밋을 둘지 안 둘지에 대한 그런 그림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표결을 해서 확정이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어떤 언론사들은 한 18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뭔가 확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방향이 보여요. 적용 날짜는 1월부터 3월까지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주냐 마느냐인데 지금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UI를 받는 분들은 페드에드로 업투 20주가 이제 연장이 돼서 계속 받는 걸로 돼 있고요. POA는 올해 말로 끝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POA 받는 분들도 추가 연장을 예상해 보는데 보통 한 16주까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1200불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는데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3월 이후부터 가능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원금이 늦어질 경우에는 많은 세입자들이 퇴거 소송을 당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지금 상정안을 책정을 하려고 노력들은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1차 스티뮬러스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요, 세금 보고 하실 때 텍스 크레딧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아직 소셜국의 소셜 넘버가 조건부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세금 보고 한 기록으로 신분이 되지 않지만 자동으로 지급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IRS에서 에러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외로도 이게 지급이 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150개국이라고 말은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라들을 했는데 이 중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에 대한 또 트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IRS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는 경우는 자진 반납을 권장을 한다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트랙할 거에 대한 거, 과연 이게 트랙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뮬러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이주해서 잠깐 계셨다 가신 분들이요. 아니면 워크 퍼밋이 없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갔는데 35 밀리언 달러 이상이 지금 지급된 걸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IRS에서는 자발적인 반납을 권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텍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사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EDD 로그인 하실 때요. 이제부터는 인박스 안내를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Work Search Requirement Change라는 노티스를 EDD로부터 받는 분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You must be able and available for work each wee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것을 항상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일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조금 나는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설티파이를 하실 때 내가 몸이 아프다라든지 이런 익스큐즈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몸과 마음의 자세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인 분들은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외 대상을 두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몸이 약하고 아프다 이렇게 어필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리스가 오면요.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만약에 EDD가 일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증빙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그냥 직장을 아예 구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시기 위해서는요. 구인 광고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을 때 체포도 되고 감옥이나 어떤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형사처벌로 가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는 처벌이 무서워요. 그래서 단지 벌금을 물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언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다시 실업수당을 받아야 될 때 이 불이익이 또 있어요. 그걸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컴 텍스 같은 거, 리펀드 같은 것도 아예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그냥 예지만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수입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거는 풀타임이든 팔타임이든 일을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수입은 반드시 모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EDD의 거짓 정보로 수당을 받는 경우도 사례가 되는데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에 가 계신 가족을 위해서 실업수당을 미국에 있는 자제분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나는 그냥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으로 이걸 받고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신청한 분의 IP 어드레스가 추적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법적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돼버리면요. 이걸 대신 신청해 주신 분도 같은 공범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되도록이면 반드시 이거를 환납을 하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려요. 넌프러드일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벌금과 이자를 대부분 웨이브를 요청을 하면 해줘요. 하지만 프러드로 간주될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내셔야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다가 중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가 2달이든 석 달이든 임시로 일을 하다가 다시 실업이 되는 경우 있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세요. Certify for Benefit이나 리오픈 클레임 박스가 나오시면요. 그걸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제가 리오픈 클레임 하는 거 동영상 올려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노티피케이션 자리에 Certify for Benefit이나 리오픈 클레임이 뜨지 않으면요. File New Claim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모두가 안 나오시면요. EDD에 전화를 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완전 실업이 아니고요. 풀타임에서 팔타임으로 수입이 줄으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수당 신청을 하실 자격은 되지만은
실제로 위클리 인컴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이 계산법 아시죠? 주 수당이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주급으로 받는 수입의 75% 금액을 빼보면 실제로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액세시브 어닝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위클리 베네핏보다 수입이 많아버리면 현실적으로는 수당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속 혼돈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요 계산법 다시 한번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실업수당을 받는 중에 타주로 이사 갈 경우가 있죠. 처음 신청을 하시고 자격이 주어진 주정부에 계속 설티파이를 하시면 돼요. 단 타주에서 혹시 일을 하시면은 그 타주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반드시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수당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예 설티파이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주 수입이 많아서 실업수당을 설티파이 하지 않고 그냥 케이스가 자동으로 클로즈 되신 분들 중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다시 실업이 될 경우가 있겠죠. 3개월 이상 일을 하셨다면 이사 가신 주정부에 신청을 하시고요.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계속 받던 주정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정부에서는 18개월 내에 타주에서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받았던 주정부에 계속 설티파이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은요, 댓글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조사를 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주에 다시 신청을 하든 아니면 타주에 수입이 있든 모든 정보는 정직하게 전부 기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추려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